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넵. 네. 그, 세션 7에서는 이제 캐싱에 대한 안을 다뤘는데요. 기본적으로 Next.js는 이제 성능을 향상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캐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선택하지 않은 경로는 이제 정적으로 렌더링되고 데이터 요청을 캐싱이 되는데요. 크게 이게 네 가지의 캐싱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리퀘스트 메모제이션에 이제 함수의 리턴 값을 이제 서버에서 리액트 컴포넌트 트리에서 재사용되는 데이터를 캐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고, 데이터 캐시는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가 요청할 때나 배포 시에 데이터 저장할 때 사용되는 거고, 플라우터 캐시는 이제 서버에서 HTML 및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페이로드를 이제 데이터 캐싱하는 작업이고요. 라우터 캐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페이로드를 캐싱하는 작업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퀘스트 메모제이션을 보면은 그 단일 요청을 넥스트 서버가 이제 처리할 때 데이터 소스에 대한 중복 요청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 즉슨 같은 URL을 여러 페이지에서 여러 파일에서 호출을 해도 그 중복 같은 API이기 때문에 한 번만 호출이 된다는 뜻인데, 위와 같은 예제에서는 이제 헤더의 이제 XID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이제 두 번 호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복 요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같은 URL과 같은 옵션 값을 주어야 중복 요청이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 위와 같은 그 패치 그 기능은 넥스트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리액트에서 이제 패치 API 아니 리액트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패치 API를 확장해서 동일한 URL과 옵션을 가진 요청을 자동으로 메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리액트 컴포넌트 트리에서 여러 위치에서 동일한 데이터 요청 API를 호출을 했음에도 이제 그 요청을 이제 한 번에 동일한 요청을 속아내서 메모제이션 해가지고 그 가져오기 함수를 한 번만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식 문서에 그 작동 방식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호출된 요청 함수는 이제 리퀘스트 메모지에서 미스되고, 이제 데이터 캐시가 된 후에 이제 메모제이션이 된 다음 같은 함수가 이제 다른 곳에서 호출이 되어도 이제 캐시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메모제이션에서 실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렌더링하는 동안 이제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고 캐시가 되고, 이제 렌더링 된 후에 이제 메모리 그 메모제이션에서 가져온 캐시를 가져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퀘스트 메모제이션은 넥스트의 기능이 아닌 리액트의 기능이고, 패치 API 사용 시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캐시인데요. 데이터 소스에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캐시의 목적은 중복 요청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은 한 요청 자체를 완전히 피하는 것. 즉, 데이터 소스의 추가 왕복을 방지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캐시의 작동 방식은 렌더링 중에 패치가 처음 호출이 되면은 Next.js는 데이터 캐시에서 캐시된 응답을 확인을 한 후에, 만약에 캐시된 응답이 있으면은 즉시 반환되고 메모되고요. 캐시의 응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에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캐시에 저장한 후 메모합니다. 캐시되지 않은 데이터, 예를 들어 이제 캐시 노스토어 같은 옵션 값을 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올 때마다 이제 메모가 되고요.
데이터 캐시와 여부에 상관없이 요청을 리액트의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중복 요청을 피하기 위해 항상 메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캐시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이기 때문에 만약 재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효화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재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그 링크를 걸어 놨고요. 저희 강의에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리베이드 패스가 있는데, 이거는 앞선 강의에서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패스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리베이드 태그라는 게 있는데, 위가 이제 패스의 경로로 무효화를 시킨다면은, 태그 키로 무효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패치 함수의 next라는 옵션 안에, 그 객체 안에 태그에 그 태그 키 배열을 넣는다면은, 잘못됐는데, MSG가 아니라 메시지로 하면, 같은 동일한 태그 키인 경우에 그 태그 키를 가진 응답 값을 재검증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패치 캐시 옵션을 이제 노스토어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디폴트는 이제 폴스 캐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캐시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설정이고, 근데 이게 노스토어로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요청 시마다 캐시를 재검증하는 구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패치 함수에서 next 옵션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이제 리밸리데이트라는 넘버 값을 주면은 이제 캐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초 값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를 적으면은 이제 5초 동안은 이 캐시를 사용하고, 아무리 새로 고침해도 그 새로운 값을 받아오지 않는 기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예약어를 사용해서 전역으로 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리밸리데이트나 이제 다이나믹을 이제 만약 파일 안에 이제 전역으로 설정을 하면은 그 파일 안에 있는 함수들은 전체 다 이 캐싱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리데이트는 위와 같이 넥스트 값에 넣은 값과 똑같고요. 다이나믹은 이제 어, 그 false 다이나믹이라는 값을 주면은 이제 캐시 노스토어랑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unstable nostore라는 이제 next 캐시의 기능이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는 안 돼서 계속 non-stable nostore인 것 같고요. 아직 실험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false 다이나믹보다는 권장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함수의 목적은 이제 데이터 캐싱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해서 이제 컴포넌트에서 호출하는 것으로 컴포넌트별로 이제 캐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풀아우터 캐시가 있는데요. 넥스트는 이제 빌드 시에 경로를 자동으로 렌더링하고 캐시를 하는데, 단 동적 매개 변수가 있는 이게 세그먼트를 받는 동적 페이지는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드 시에 이렇게 점이 땡땡땡땡 있는 것들은 이제 미리 렌더링 프리 렌더링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캐시된 페이지로 만약에 캐시된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ext.js 서버 캐싱은 이제 기본 동작은 서버에 있는 경로를 렌더링된 결과 위와 같은 이제 그 캐싱된 페이지들을 이제 리액트 서버 구성 요소 및 페이로드 그리고 HTML 캐시하는 것인데, 이는 빌드 또는 재검증 중에 정적으로 렌더링된 경우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아우터 캐시 또한 지속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데이터 무효화가 필요한데요. 아까 앞서 설명해드린 데이터 재검증 위에 6가지 방법을 사용하거나 재배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라우터 캐시인데요. 이제 위에 3가지 방법이 이제 서버에서 캐싱되는 방법이라면, 라우터 캐시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캐싱 처리를 하는 건데, 어, 이제 사용자 세션 동안 개별 경로 세그먼트로 분할된 리액트 서버 구성 요소 페이로드를 저장하는 메모리 내에 클라이언트 캐시가 있는데, 이를 라우터 캐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경로를 탐색할 시 넥스트는 이제 방문한 경로 세그먼트를 캐치하고 사용자가 탐색할 가능성 있는 경로를 미리 가져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캐싱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방문한 경로가 캐시가 처리가 되어서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를 눌렀을 때도 탐색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프리패치나 부분 렌더링으로 인한 새로운 경로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색 사이에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지 않으면은 리액터 상태와 브라우저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위와 플라우터 캐시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라우터 캐시는 사용자 세션 동안에 브라우저 리액트 서버 구성 요소를 이제 페이로드를 임시로 저장하는 반면 플라우터 캐시는 여러 사용자 요청에 걸쳐서 리액트 서버 구성 요소와 페이로드와 HTML을 지속적으로 계속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플라우터 캐시는 그리고 플라우터 라우터 캐시는 정적으로 렌더링된 경로만 캐싱하는 반면 라우터 캐시는 이제 동적으로 렌더링된 경우도 모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 네 가지는 이제 패치 함수를 사용할 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만약 커스텀으로 이제 패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커스텀 데이터 소스에 대한 메모화를 설정을 하려면은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캐시를 가져와서 이렇게 메모제이션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에 대한 캐싱 처리를 한다면은 넥스트 캐시에서 제공하는 언스테이블 캐시를 사용해서 캐싱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 실험적인 단계로 이름은 여전히 언스테이블 캐시로 되어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제 패치 데이터, 이제 캐시하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동기 함수를 가져오고, 키펄츠라는 이제 그 캐시된 키를 식별하는 배열, 고유한 값의 유니크한 값의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옵션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옵션 안에는 태그와 리밸리데이트라는 옵션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8에서는 Next.js 앱 최적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최적화는 아니어갖고 좀 실망하긴 했는데,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최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이미지라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HTML 그 이미지 태그를 확장한 특정 이미지 컴포넌트로 넥스트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이미지를 최적화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이점은 이제 페이지가 로드될 때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해 주어서 전반적으로 페이지 로딩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또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날 때 이미지를 로드하고 표시하기 때문에 사이트의 성능과 속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 태그를 넣었으면 SRC에 이제 경로를 넣어줬는데, 만약에 로컬에서 파일을 가져온다면은 SRC에 그 이미지 객체 자체를 넣어도 그냥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솔 로그에 로고를 그 로고 이미지 파일을 찍어 본다면은 이렇게 경로와 위드와 하이트와 블러 데이터 뭐 등등 여러 옵션 값이 프로퍼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객체를 넣어주지 않고 src 경로만 띡 넣어주면은 위드와 하이트 값을 직접 넣어달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와 하이트 값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레이아웃 이동, 이제 화면의 요소들이 이미지 로딩 후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Next.js는 해당 이미지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 이미지가 표시될 때 요소들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화면 밀도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 파일이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브라우저를 개발자 도구에서 브라우저 보면은 그 src set이라는 그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값이 여기 안에 URL로 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객체가 아닌 src를 직접 경로를 넣어주게 된다면 위드와 하이트 값을 이렇게 직접 픽셀 값으로 넣어주어서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도 있으나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드와 하이트 값을 직접 주는 것보다 이제 사이즈라는 값을 주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 사이즈 프로퍼티를 사용하면은 그 CSS 속성자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반응형 크기를 사용하는 든지 이제 뷰포트에 맞춰서 크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더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넥스트 이미지는 그 레이지 로딩이 적용되어 있는데, 레이지 로딩이란 만약에 스크롤 같은 거나 브라우저가 이미지가 보여주지 않을 때는 이제 렌더링 되지 않고, 스크롤 해서 이제 이미지가 보여지거나, 그럴 때 이제 그때 화면에 렌더링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에 헤더의 로고와 같이 이제 항상 보여져야 되는 이미지의 경우는 이 레이지 로딩 속성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프리오리티라는 속성을 직접 추가를 하면은 레이지 로딩이 속 사라지고 패치 프리오리티라는 속성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만약에 페이지가 로딩된 후에 이미지 표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모든 이미지에 추가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지를 외부 사이트에서 불러오는 경우, 이게 넥스트는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차단하고 오류를 내렸는데요. 이럴 경우 넥스트 컨피그에서 도메인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리모트 패턴이라는 것에 이제 허용할 외부 주소 배열을 이제 넣으면 되는데요. 보통 프로젝트 내에서는 S3 같은 URL을 넣어주겠죠. 그리고 이제 fill이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는데 fill true로 할 때는 이제 next.js는 로드된 이미지의 정확한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가능한 모든 공간에 채워서 이미지가 화면, 화면을 뒤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ill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 컨테이너가 필요한데요. 높이, 너비 모두 부모 컨테이너에서 설정을 해주고, 유의할 점은 이제 릴레이티브 속성을 부모 컨테이너에 주고, 이제 그 넥스트 이미지에는 속성의 커버를 넣어줘야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더라는 이제 프로퍼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URL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함수를 값으로 받는데 이제 넥스트에서 이미지 경로를 이제 결정할 때 이제 경로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넣어준다고 하네요. 네, 그 이미지 최적화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정을 할 부분인데 앞서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줘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SEO 향상 및 웹 공유성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제 레이아웃과 페이지 JS에서 메타데이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메타데이터라는 객체를 내보낼 수 있고요. 동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페이지에서 그 generate 메타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메타데이터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JS에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는 모든 페이지에 이제 레이아웃에 설정한 메타데이터가 전체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